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래서 갈아탈까요 말까요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인사이드입니다. 요즘 실손보험 갱신 폭탄 맞았다는 뉴스 보면 남일 같지 않죠? 그렇다고 덜컥 해지하자니 나중에 큰 병 걸리면 어떡하나 잠도 안 오실 거고요. 제가 의사의 시선으로 실손보험을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싹 정리하고 가장 핵심, 갈아탈지 말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을 지난 아직까지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드십시오. 여전히 실손보험은 정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물론 환자들을 많이 보는 의사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재활병원에서 정말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이 중병이라는 거는 정말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면 가장 크게 와닿는 게 치료비입니다. 제가 진료를 해보면 정말 실손보험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이 치료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실손보험이 없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눅이 들어 계세요. 특히 치료비 걱정 때문에 충분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퇴원을 한다고 하시거나, 의사의 눈에는 조금 더 치료받으면 좋아질 게 뻔히 보이는데도 자식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퇴원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 요즘 정말 새로운 좋은 치료 기술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다 비급여이다 보니까 받고 싶어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입원 환자분들 중에 어디 아픈데도 불구하고 의사한테 말 안 하고 참는 분도 계십니다. 괜히 뭔가 검사를 하면 돈이 들까봐. 물론 충분한 부를 쌓아서 보험 없이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신 분들은 당연히 보험 드실 필요가 없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최소한만이라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험 가입의 핵심은 바로 해지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최소한으로만 가입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내용에서 이거 하나만 건져가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열의에 넘쳐서 이것저것 항목 다 집어넣다가 나중에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돼서 줄이거나 해지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심지어 뇌졸중이 생기기 3달 전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돼서 보험을 취소했다가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보험은 크게 실손보험, 보장성 보험이 있는데요. 저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면 이 실손보험만이라도 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병에 걸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실손보험만 들라고 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면 이라는 단서가 달렸죠.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거의 병이 걸릴 때까지 쭉 내야 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몇십 년간 들어가야 되죠.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몇십 년간 내는 돈이 2, 3만 원도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실손보험 갱신 시에 인상률이 높아지잖아요.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매달 큰 돈을 내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팁을 드리자면, 그래도 너무 일찍부터 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40대에 들어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나는 보장성 보험까지 들고 싶다 하시면 다른 건 다 빼고 추후에 목돈이 많이 들 것 같은 3대 질병, 심혈관, 뇌혈관, 암, 이 진단비에만 집중해서 최소한으로만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실손보험을 세대별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표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면 먼저 1세대부터 3세대까지는 한마디로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무제한 뷔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비싸지만 자기 부담금은 10에서 20%로 낮죠. 반면에 4세대와 곧 나올 5세대는 입장료는 싸지만 메뉴마다 가격폭이 붙는 식당입니다. 즉 보험료는 1에서 3만 원대로 아주 저렴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험사가 왜 자꾸 세대를 바꾸는 걸까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생태계 교란 때문일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1에서 3세대는 회비만 내면 무제한인 호텔 뷔페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랍스타를 100마리를 먹든 물 한 잔만 마시든 똑같은 회비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랍스터를 싹쓸이해 가니까 뷔페가 망할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등장한 4, 5세대는 내가 주문한 만큼 내는 단품 식당으로 바뀌는 겁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먼저 1에서 3세대까지는 이 개인이 병원을 얼마나 갔는지는 내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즉 내가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어도 나랑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가면 내 보험료도 똑같이 오릅니다. 이걸 우리가 위험률 반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옆 테이블 사람들이 비싼 메뉴를 많이 시켰는데
계산은 우리 테이블까지 다 같이 나눠서 하는 그런 뷔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3세대는 내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를 많이 받게 되는 고령이 될수록 내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이 무섭게 올라가는 거예요. 반면에 4에서 5세대는 먹은 만큼 내자, 즉 개별 할증 방식이 적용되는데요. 여기는 이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라는 게 적용됩니다. 자동차 보험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개인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청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청구를 많이 하면 내년에 내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또 사고가 없으면 오히려 깎아줍니다. 이 4세대를 기준으로 이 실손보험 할증 기준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봤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그래서 갈아탈까요 말까요 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또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1에서 3세대 실손보험을 갈아타지 않고 유지하면 좋은 경우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병이 있는 분입니다.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이 만성 질환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고 또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옛날 보험을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이 도수 치료나 비급여 주사, 또 MRI 촬영이 잦은 분들은 4, 5세대 같은 경우는 비급여 항목을 많이 쓰면 쓸수록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즉 치료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년 보험료가 폭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1에서 3세대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 개인의 이용량 때문에 보험료가 따로 오르지 않아서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보험료를 20만 원? 그 정도 비싸도 난 뭐 병원비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전 실손보험을 들고 계시는 게 가장 든든한 노후 대책이 되겠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요. 반면에 이 4에서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좋은 경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건강 빼면 시체인 분들이 있죠. 1년에 뭐 병원 갈 일이 감기 한두 번이 전부인 분들은 매달 10만 원이 넘는 1세대 보험료는 그냥 버리는 돈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저렴한 5세대로 갈아타고 차액을 저축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두 번째는 이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돼서 해지를 고민하는 분입니다. 너무 비싸서 그냥 아예 없애버릴까 라고 생각 중이시라면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요. 대신 4에서 5세대로 계약 전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은 일단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층, 그러니까 아직 건강하고 큰 병 걱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렴한 보험료로 시작해서 자산을 모으는 게 더 현명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요. 4에서 5세대로 갈아탈 때는 이 직전 1년간에 내가 비급여 치료를 얼마나 받았냐를 꼭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비급여 보험금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100만 원 이상을 탔다라고 하면은 갈아탔을 때 오히려 손해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손보험을 세대별로 알아봤고요. 누가 갈아타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실손보험은 이 보험사가 손해를 안 보려고 계속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얄밉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또 영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내 보험 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고 오늘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현명하게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